안녕하세요. 컨설팅을 읽어주는 남자 민통입니다. 오늘은 제 과거 경험을 거울 삼아 제 후배들이 될 수 있는 미래 컨설턴트 혹은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꿈꾸는 현직 컨설턴트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현재 저에게 찾아오는 후배 컨설턴트들의 고민은 아직도 인터뷰를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가 입니다. 현재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고민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인터뷰를 볼 때는 항상 긴장되고 뭔가 정답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주니어 시절 때도 그랬으니까요. 한때 면접을 보고 면접관이 나를 보는 시선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동안 잠을 잘 못 잤던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면접관의 시선에서 우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면접을 보니 면접관의 위치에서 보는 점은 제가 주니어 시절에 생각했던 만큼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인터뷰를 보는 당사자의 성실함과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가를 파악해야 하는데 단순한 말로는 파악하기 힘듦으로써 컨설팅 업계에서는 케이스 인터뷰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케이스 인터뷰라는 것은 일반 기업 압박 면접관은 상대가 안 될 만큼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러한 프레셔를 견디고 어떠한 인터뷰도 무사히 통과해서 원하는 컨설팅 회사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일반 취준생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신다면 상당히 능력 있는 인재로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제가 조언을 해주셔서 원만한 인터뷰 진행으로 원하는 기업으로 이직한 후배들이 꽤 많고 이직 성공률이 거의 100%일 정도입니다. 그럼 합격 여부로 직결되는 인터뷰 잘 보는 방법 3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Logical Thinking입니다. Logical Thinking이 막연하게 논리적으로 사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핵심 질문을 잘 정의하는 부분과 이슈를 얼마만큼 레벨에 맞게 잘 쪼갤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일단 핵심 질문은 인터뷰어가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 situation, 즉 어떤 배경이 있는지 물어봐야 하고 constraint, 즉 어떤 이슈들이 있고 questions, 즉 풀고자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슈를 쪼개는 부분은 이슈 추리를 통해 핵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형태로 캐스케이딩 하면서 이슈를 세분화함으로써 핵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 이슈를 정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Logical Thinking에서 인터뷰 팁을 하나 드리자면 대중소분류가 어려울 경우 3C로 접근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3C는 Competitor Customer Company로 시장 경쟁 고객 자사 역량입니다. 대부분 케이스 인터뷰 질문이 점유율, 포트폴리오, 중장기 전략, M&A, 디맨드 포캐스팅기에 3C로 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둘째로 Problem Solving입니다. 말 그대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위에서 Logic Tree를 상세히 정의했다면 각 이슈에 대해 어떤 가설을 가지고 무엇을 분석해서 답을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핵심 질문이 시장 점유율을 관련한 부분이고 세부 이슈 중 하나가 A 세그먼트는 탑3가 메이저 쉐어를 가지는지가 될 경우 가설은 핵심 IP를 3개 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 분석해야 할 아이템은 A 세그먼트의 기술이 무엇인지, 특허는 무엇이 등록되어 있고 언제 만료가 되며 어느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이 되어야 합니다. 즉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분석할지 제대로 정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프로블럼 솔빙에서 팁을 드리자면 틀리더라도 무조건 3C 관련해서 가설을 세우고 질문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장의 예를 들면 전체 시장은 1조 시장의 10%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로 일단 만들어 놓고 시장 규모 및 성장성을 물어봐야 합니다. 가설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인터뷰가 조금이라도 헤매는 모습을 보이면 계속 혼란을 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여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 방향까지 가설로 스토리를 만들어 문제를 풀다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설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가설입니다.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인터뷰어에게 데이터를 요청한 것이나 가설이 맞고 틀림에 연연하지 말고 프로젝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가설을 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데 위의 Logical Thinking과 Problem Solving 과정을 다 무시하고 Recommendation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름의 이유를 대는
인터뷰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B2C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더 심합니다. 가령 가스가 테라보다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핵심 질문이 나오면 바로 광고를 더 해야 한다, 맛을 더 좋게 해야 된다, 원료를 바꿔야 한다, 가격을 싸게 해야 한다 등 바로 레코멘데이션을 해버립니다. 이럴 경우 100% 인터뷰에서 떨어진다라고 봐야 합니다. 질문하는 면접관이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알고 싶은 게 케이스 인터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 스킬에서 팁을 드리자면 반드시 두괄식, 즉 결론부터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컨설턴트는 인내심이 별로 없고 늘 결론부터 말하는 게 훈련이 돼 있어서 꼭 결론 말하고 이유 설명하는 형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위 케이스의 예를 들면 자사가 시장 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라이센스 인을 해야 한다는 게 방향성으로 정할 경우 인터뷰에서 먼저 기술 라이센스 인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JB는 경영권 이슈가 있고 M&A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처럼 대답해야 합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서 인터뷰어에게 자신 있는 아이 컨택 그리고 가벼운 제스처 등도 본인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얼만큼 확신을 가지고 풀어나가는지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세 가지 말한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인터뷰를 한다면 합격 확률은 최소 80% 이상 될 것입니다. 케이스 인터뷰는 산업이나 펑션의 전문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인터뷰에 응했으면 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